세상에서 가장 짧은 이소부화. 이소부화로 배우는 현대인의 지혜. 이소부화는 시대와 나라에 따라 그 내용이 약간씩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릴 적 읽었던 이소부화는 재미있는 이야기로만 생각했었다. 어른이 되어 단맛, 짠맛, 신맛, 쓴맛을 다 경험한 후에 이소부화를 읽어보니 거기에 인생의 지혜가 녹아있음을 느낀다. 그래서인데 이소부화는 어른들을 위한 이야기임을 실감한다. 세상에서 가장 짧은 이소부화를 통해 재미있게 들으면서 삶의 지혜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우와 신포도. 어느 날 배고픈 여우가 길을 가다가 높은 곳에 달린 탐스러운 포도를 발견했어요. 저 포도만 따먹으면 오늘 하루 배부르게 지낼 수 있겠군 하고 생각한 여우는 여러 번 뛰어올랐지만 포도는 너무 높아서 닿을 수가 없었죠. 결국 여우는 포도를 따는 것을 포기하면서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저 포도는 분명 신맛이 날 거야. 먹지도 못할 신포도를 뭐하러 따려고 했을까? 교훈. 가끔 우리는 실패를 인정하기 싫어서 그 가치를 깎아내리곤 해요. 실패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용기도 중요하죠.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실패를 마주했나요? 생활 속 사례. 면접에서 떨어졌을 때 그 회사는 원래 별로라며 자신을 위로한 적 있나요? 혹은 어떤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그 목표 자체가 필요 없다고 느껴본 적 있나요? 토끼와 거북이.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게 되었어요. 내가 거북이한테 질 리가 없지 하고 자신만만했던 토끼는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길 한가운데서 낮잠을 자버렸죠. 하지만 꾸준히 걸어간 거북이는 결국 결승선을 통과했고 잠에서 깨어난 토끼는 그저 멀리서 거북이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답니다. 교훈. 꾸준함과 성실함이 중요해요. 자만심은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생활 속 사례. 공부를 매일 꾸준히 준비한 학생이 벼락치기를 한 학생보다 좋은 성적을 받겠죠? 아니면 실력을 믿고 게으른 선수와 꾸준히 연습한 선수 중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개미와 배짱이. 따뜻한 여름날 개미는 열심히 일하며 겨울을 대비해 식량을 모으고 있었어요. 반면 배짱이는 나무 그늘 아래서 노래를 부르며 여름을 즐겼죠. 시간이 흘러 겨울이 오자 준비된 식량이 없는 배짱이는 추위에 떨며 굶주렸답니다. 그때서야 배짱이는 개미가 여름 내내 일했던 이유를 깨달았죠. 교훈. 근면함과 준비성은 어려운 시기를 대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지금의 작은 노력이 미래의 큰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생활 속 사례.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한 사람이 실직 후에도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는 경우, 또는 학생 때 꾸준히 공부한 사람이 사회에서 좋은 직장을 얻는 경우가 이에 해당되겠죠. 제목. 신개미와 신배짱이. 지어낸 이야기. 옛날 이야기에선 개미가 열심히 일하고 배짱이는 놀기만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달라요. 신세대 개미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착실하게 월급을 모아 평범하게 정년퇴직을 했어요. 그런데 신배짱이는? 이 친구는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열심히 불러서 고생 끝에 나중에 큰 가수가 된 거예요. 교훈. 각자 인생의 길이 다르고 열정과 재능에 따라 다르게 성공할 수 있어요. 남의 길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만의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하죠. 사례. 누군가는 안정된 직업을 선택하고 누군가는 열정에 따라 모험을 하기도 하죠. 당신은 어느 쪽인가요? 사자와 생쥐. 사자가 생쥐를 잡아먹으려고 했지만 생쥐는 간절히 자신을 놓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사자는 생쥐가 너무 작아서 해가 될 리 없다고 생각하며 놓아주었죠. 얼마 뒤 사자가 사냥꾼의 덫에 걸려 꼼짝할 수 없을 때 그 생쥐가 나타나 사자의 덫을 물어뜯어 구해주었답니다. 교훈. 작은 친절이 언젠가 큰 도움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 서로 돕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말아야겠죠. 생활 속 사례. 직장에서 낮은 직급의 직원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상사가 나중에 그 직원의 도움을 받는 경우, 혹은 친구나 가족에게 작은 도움을 주었을 때 나중에 큰 도움을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겠죠. 황금알을 낳는 거위.
한 농부가 매일매일 거위가 나는 황금알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욕심이 커진 농부는 거위 배를 갈라서 한 번에 모든 황금알을 가져가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했죠. 결국 거위는 죽고 농부는 후회만 남았어요. 교훈! 당장 눈앞의 이익을 쫓다가 더 큰 것을 잃을 수 있어요. 꾸준히 가꾸고 기다리는 것도 중요해요. 사례! 미래를 위한 종자돈을 잘 관리해야 하는데 다 써버리면 후회하게 되겠죠? 자영업을 시작하려 해도 종자돈이 없으면 난감해질 수 있어요. 북풍과 태양. 북풍과 태양이 내기를 했어요. 지나가는 사람의 외투를 벗기는 것이 목표였죠. 북풍은 세차게 바람을 불어대지만 사람은 오히려 외투를 더 단단히 여몄어요. 반면 태양은 따뜻하게 빛을 비추자 사람은 외투를 스스로 벗었답니다. 교훈! 강압적인 힘보다 부드럽고 온화한 태도가 더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요. 사례! 직장이나 가정에서도 명령하기보다는 부드럽게 요청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낳을 때가 있죠. 강압보다는 설득과 이해가 효과적일 때 이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까마귀와 물병. 목마른 까마귀가 물병 속의 물을 마시고 싶었지만 물이 너무 낮아 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까마귀는 돌을 하나씩 물병에 떨어뜨렸고 물의 높이가 올라가 결국 물을 마실 수 있었죠. 교훈! 지혜와 인내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사례! 어려운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거나 작은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목표를 달성하는 경험이 있나요? 까마귀처럼 지혜롭게 접근해보세요. 양치기 소년과 늑대. 양치기 소년은 장난삼아 늑대가 나타났다 며 사람들을 속였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믿고 달려왔지만 거짓말이 반복되자 나중에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아무도 소년을 믿지 않았죠. 교훈! 거짓말을 반복하면 진실을 말해도 믿지 않게 돼요. 사례! 작은 거짓말이 쌓이면 신뢰를 잃게 되고 나중에 진실된 말을 해도 의심을 받게 되죠. 신뢰는 쉽게 깨지지만 다시 쌓기 어려워요. 개와 그림자. 개가 고기를 물고 강을 건너가던 중 물속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더 큰 고기를 보고 있다고 착각했어요. 욕심을 부린 개는 물속의 그림자를 잡으려다가 결국 입에 있던 진짜 고기를 놓쳐버렸죠. 교훈! 과도한 욕심은 결국 자신을 해치게 돼요. 사례! 투자에서 더 큰 수익을 쫓다가 기존에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던 것을 잃는 경우가 있죠. 때로는 현재 가진 것을 소중히 하는 것이 더 나을 때가 많아요. 도시쥐와 시골쥐. 도시쥐가 시골쥐를 초대해서 호화로운 식사를 대접했지만 도시의 위험과 소음에 시달렸어요. 시골쥐는 차라리 소박하고 안전한 시골 생활이 낫겠다며 돌아가기로 했어요. 교훈! 화려하지만 위험한 생활보다 소박하지만 안전한 생활이 더 나을 수 있어요. 사례! 도시에서의 고수익과 스트레스를 감수하기보다 시골에서 평온하게 사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개구리와 황소. 작은 개구리가 커다란 황소를 보고 자신도 그만큼 커지고 싶어 몸을 부풀리기 시작했어요. 결국 무리하게 부풀린 개구리는 몸이 터져버렸답니다. 교훈! 과도한 욕심과 무리한 행동은 자신을 망칠 수 있어요. 사례! 능력 이상으로 욕심을 내거나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여우와 두루미. 여우는 두루미를 초대해 납작한 접시에 음식을 대접하여 두루미가 먹지 못하게 했어요. 두루미는 북수로 긴 병에 음식을 담아 여우가 먹지 못하게 했죠. 교훈! 남에게 한 잘못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어요. 사례!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면 언젠가는 자신도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죠. 타인을 존중하는 것이 결국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양과 늑대. 늑대는 양의 탈을 쓰고 양들 사이에 숨어들어 양들을 잡아먹기 시작했어요. 양들은 늑대가 그들 중 한 마리라고 믿고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죠. 교훈!
겉모습에 속지 말고 본질을 보아야 해요. 차례. 겉으로는 친절하고 호의적인 사람일지라도 속으로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을 판단할 때는 행동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까마귀와 여우. 치즈를 물고 있던 까마귀에게 여우가 아첨하며 노래를 해달라고 했어요. 까마귀가 자랑스럽게 노래하려고 입을 열자 치즈가 떨어졌고 여우는 그 치즈를 가져갔어요. 교훈. 아첨에 속지 말아야 해요. 차례. 누군가가 지나치게 칭찬을 할 때는 그 뒤에 숨겨진 의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진실한 평가와 칭찬을 분별하는 능력을 길러야 해요. 당나귀와 소금자루. 당나귀가 소금자루를 지고 강을 건너다가 물에 빠져 소금이 녹아 무게가 줄었어요. 이를 알아차린 당나귀는 일부러 물에 빠져 짐을 가볍게 하려고 했지만 결국 주인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답니다. 교훈. 이 일을 쉽게 해결하려는 속임수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요. 차례. 단기적인 편법을 쓰다가 오히려 더 복잡한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직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두 친구와 곰. 두 친구가 숲을 걷다가 곰을 만났어요. 한 친구는 재빨리 나무 위로 도망갔지만 다른 친구는 땅에 누워 죽은 척을 했어요. 곰이 떠난 후 나무 위에 있던 친구가 내려와 곰이 뭐라고 속삭였어? 라고 묻자 땅에 있던 친구는 진정한 친구는 위기에서 도망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라고 답했어요. 교훈. 진정한 친구는 어려운 상황에서 드러납니다. 차례. 어려운 상황에서 진정한 친구를 알아보는 순간이 있죠. 진실한 우정은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해요. 황소와 파리. 한 황소가 들판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작은 파리가 황소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황소는 파리에게 신경 쓰지 않고 묵묵히 자기 일을 했어요. 결국 파리가 지쳐서 떠나버렸답니다. 교훈. 작은 방해에 흔들리지 말고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해요. 차례. 일을 하다가 작은 문제들이 발생할 때 너무 거기에 신경 쓰기보다는 큰 목표를 생각하고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더 현명할 때가 많아요. 작은 방해에 흔들리기보다는 자신의 길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죠. 까마귀와 백조. 까마귀는 백조처럼 하얗고 아름다워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백조가 사는 연못에서 살기로 했죠. 하지만 까마귀는 자신의 색을 바꿀 수 없었고 결국 굶주려 죽고 말았답니다. 교훈.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타의 타인을 흉내내느라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에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